그런 이제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크랭크베이트를 사실 인제 빨리 막 빨리 감는다는 정도가, 어 이 베스가 뭐 예전에 내가 어디서 인제 좀 접한 얘기가, 뭐 베스가 뭐 30-40 킬로를 달린다. 글쎄요. 저는 이제 뭐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아무리 빨리 내가 운영을 한번 해 봐도, 뭐 크랭크가 아닌 빨리 운행할 수 있는 어떤 걸 가지고 하면 그 속도가 나 상상도 못하던 속도를 베스가 와서 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자극을 위해서 인제 내가 빨리 운행하는 거다 보면 내 상상보다 빨리 운행을 해도 돼요. 다만 그러기에 내가 너무 인제 '무리가 간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크랑크에 인제, 물론 인제 크랑크마다 입에 댄 크기라든지 이런 저항감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쪼금 저항이 덜 감는 거를 내가 빨리 감으면 저항이 많은 것보다는 좀 더 감을 수 있죠. 고런 종류를 구분해서 내가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의 그 속도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낚싯대를 뭐 배 밑이나 어떤 장애물에 이렇게 걸쳐 가지고 의지를 해 가지고 감으면 더 빨리 감을 수 있는 방법도 되겠지만, 어쨌든 빨리 감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운행을 해 주면 빨리 감는 거가 좀 이제 가능하죠. 그다음에 또 빨리 감는다는 거에 대한 또 특징은 뭐냐면, 입질이 짧은 거에 대해서 또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자, 베스가 똑같이 크랭크가 천천히 지나갈 때보다 빠르게 지나가면 얘는 어떻게 돼서 그만큼 빨리 움직이면 빨리 하고 가거나 서버리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입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애들이 조금 내가 좀 입질을 파악해서 잡기가 껄끄러워 그럴 때는 이제 정말 강하게, 정말 빠르게 액션을 줘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요번에 제가 사용해 봤던 크랑크의 바디 모양에 대한 이제 저의 이제 어떤 구분을 경험을 보면, 자, 크랑크는 인제 바디 종류에서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이렇게 인제 바디가 뚱뚱한 놈, 이렇게 뚱뚱한 놈이 있고, 이게 인제 팻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바디가 이렇게 얍삽한 놈, 이 얍삽한 종류, 이런 두 종류가 크게 바디 모양은 두 가지가 구성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크랑크는 가능하면 이 플랫 타입이 좋다. 근데 플랫 타입은 미들렌즈까지도 잘 안 나와요. 대부분이 한 2m 선. 설계가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딥도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뭐 머리에 생각하는 설계들이 있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인제 뭐 미노 리트리버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웜 쪽에서 리트리버 쪽에 대해서 인제 또 보충 설명하고, 인제 리트리버 쪽의 중요성을 인제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베스 입장에서는, 이건 순수히 제가 그냥 겪은 경험입니다. 베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디 선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여기서 물이 밀려서 인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입장을 베스가 뒤에서 보거나 옆에서 봤을 때, 얘는 이 뒤에서 보면 이렇게 인제 심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베스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 베스가 호기심을 갖는 데 충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조인트 민호 같은 경우, 조인트 민호하고 만약에 조인트 안 된 민호고 보면, 조인트 안 된 민호고에 둘 다 만약에 얘는 립리스 민호예요. 립리스 민호에 특히 물에 저항이 없는 거를 조인트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싱킹 민호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입이 있고 조인트까지 있으면 분명히 이렇게 이제 옆으로 좌우로 액션이 크게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얘는 자꾸 보면서 자꾸 생각이 자꾸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죠?
내 영역이 멀어지니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뒤에 이 떨림이 그 위글링 이제 워블링이 적은 상태로 그냥 만약에 꾸준하게 이렇게 왔을 때 베스가 생각을 하고 입을 대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은 크랑크를 봤을 때 이렇게 워블링보다는 베스 입장에서 이 좌우로 떨어지는 위글에 대한 거가 훨씬 더 베스를 자극하는 경험이 저는 더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크랑크를 만약 운영을 하더라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스는 이 액션이 더 잘 나와주는 쪽에 아무래도 조가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특징인 게 뭐냐면 얘는 지금 그 레틀이 안 들어있는데 대부분이 팻 크랑크의 특징들은 이 안에 구슬이 큰 게 들어가 있어요. 소리가 굵어요. 딱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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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들이 대부분 굵어요. 큰 것들이 보면 딱깍 딱깍. 근데 이 이제 플랫 크랑크들을 보면 플랫 크랑크들은 좀 그 안에 구슬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바디 크기가 있으니까 실제로 뜯어보면 플랫에 있는 레틀 크기나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바디 입장으로 봤을 때 소리가 나는 게 플랫에 가까우면 닥각 이렇게 좀 굵은 음이 되는데 이제 플랫에 있는 거 좀 잔 음이 나요. 근데 팻 크랑크라도 좀 레트를 좀 큰 거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굵은 음이 날 수 있게 닥각. 저는 확실히 바이브를 같이 써봐도 바이브들이 물속에 넣으면 주로 이제 잔 구슬이 많거든요. 자자자자자자자자 하고 오는데 베스가 신경질을 많이 부리는 느낌이 들어요. 신경적으로 바이브를 치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또 효과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만약에 일정한 속도로 평균적으로 가장 개가 낼 수 있는 저속에 천천히 오는 만약에 크랑크라고 보면 저는 팻이면 좋겠고 닥각닥각 큰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중에 그런 게 증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런 쪽에 저는 조금 더 낫다라는 어떤 경험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크랑크에 대해서 한번 구조적인 설명을 좀 한번 드리려고요. 자, 딥크랑크는 일단은 딥크랑크의 구조가 일단 얘를 하나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딥크랑크는 물론 이제 이파리가 큽니다. 크고 물의 면적이 이제 받는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물을 좀 더 자꾸 밀도를 더 밀어내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겠죠. 1cm, 1m라는 게 있는데 1cm, 2m라기보다는 저는 일단 이 꺾이는 바디와의 일자된 각 유지가 제일 일단 수심층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항에 따라서 이제 딥크랑크들은 이제 계속해서 잠행을 하게 되죠. 근데 입만 가지고 얘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느냐? 아닙니다.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은 얘가 아니라 얘 플러스 얘가 왜 일자로 이렇게 선을 잡게 되냐면 땡기는 부분은 이 라인아이 쪽에서 땡기잖아요. 땡기면 얘가 이미 여기서 앞에서 이제 수주를 받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 몸통은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얘도 이파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에서 받는 게 여기도 똑같이 물을 저항을 받아서 얘도 이파리의 역할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미들렌즈 크랑크 같이 이렇게 조금 이제 각이 바디보다는 조금 된다. 이렇게 좀 꺾였다. 그러고 본다면 얘를 당겼을 때 얘를 표면을 받는 양은 요 정도밖에 되질 않죠. 바디 전체가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에 의존하는 양이 더 많을 거고요. 딥은 더 깊게 넣기 위해 가지고는 바디까지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바디가 이제 플랫 크랑크들이 딥용이 나오기 힘든 게 뭐냐면 바디를 이용해서 물을 저항을 받게 설계가 사실 힘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연구를 하면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품들이 나오질 않는데 일단은 이 바디를 이용해서 깊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얘가 일단 뚱뚱한 구조로 일단 설계들이 많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에 물의 저항을 이제 늘리는 이제 이 양이 이렇게 만약에 이 폭이 얇은 거가 얇은데도 내가 6m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물에 받는 저항을 이제 길이로 또 늘리는 거죠. 길이하고 바디까지 받는 이 영역으로. 그래서 얘는 둘 다 똑같이 지금 같은 양으로 보면 약간의 좀 차이가 나는데 요게 6m, 5.5m, 6m 가능한 거고 요게 5m 가능한 거죠. 근데 뭐 요게 약간 더 긴다면 물론 똑같은 6m로 보겠지만 이 두 개를 본다면 얘는 이 면적이 적어진 반면에 얘를 더 길이로 늘려서 물의 저항을 이제 더 늘리려고 설계를 한 거죠. 그러면 왜 굳이 똑같이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 길이로 늘렸냐? 그러면 얘는 특징이 있어요. 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금 라인 아이가 걸치는 게 많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라인 아이를 만약에 위로 올려가지고 얘를 길게 했다 그러면 회전력이 생기는 중심적이 물을 땡기는 중심적이 조금 더 이 위로 올라가니까 얘가 이렇게 도는 역할이 있어서 실제로 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설계를 하신 분들이 정말 잘하는 거죠. 얘를 이 바디를 이용해서 조금 더 물의 정을 하기 위해서 얘를 내린 겁니다. 내려서 최대한 당겨줘서 이 나머지 보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을 뒤쪽에 더 받을 수 있게 설계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개 차이는 뭐냐면 얘는 자 보면 물론 제가 이제 위글에 대해서 효과가 더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일단 보편적인 사람들은 일단 워블도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얘가 돼서 워블이 되는 거는 이 중심선에서 이 바디에 이 만나는 중점, 이 만나는 점에 이팔이 끝나는 요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워블이 생길 건데 얘는 중심이 너무 내려와 있어서 여기 뒤에서 이미 무너지려고 해서 사실은 똑같은 워블이 발생을 해도 얘는 이렇게 좀 작은 워블이 되지만 얘는 좀 큰 워블이 됩니다.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제작자들이 모양을 조금씩 달리를 한 거죠. 그리고 또한 똑같은 속도를 낸다 그래도 얘가 훨씬 물에 저항이 적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를 조금 더 고속으로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제가 설명했던 거에 좀 만약에 그런 좀 개념이 조금이라도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얘를 더 고속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노 타입으로 돼가지고 입을 길게 하고 밑에를 넓게 해서 물의 저항을 충분히 계산해서 6m를 가정해서 미노 타입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얘는 생각보다 이제 이 액션이 크랑크 액션이라기보다는 미노 액션에 가까워요. 대신 이 바디에 이 물에 받는 저항이 제가 이 바디도 같이 저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바디에 받는 저항이 그리 세지 않으니까 얘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액션이 운영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액션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운영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얘는 선도 일반 크랑크 같이 일자로 되지 않고 약간 미노 타입으로 좀 돼 있고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크랑크 같이 좀 잠행이 좀 빠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얘는 조금 더 부드럽고 고속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크랑크라도 만약에 아까 보여드린 세 가지를 이렇게 본다면 지금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고속으로 할 수 있는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또 고속이냐 저속이냐 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이 지금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지금 이제 6m 이제 뭐 이제 8m 이제 공약대를 하는 크랑크들인데, 자, 이 크랑크들을 보면 사실 이파리 크기로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던져도 둘 다 저항은 크고요. 근데 지금 이 바디 선상의 라인도 봐도 지금 거진 비슷해요. 이 거진 일자로 지금 돼 있어요. 돼 있으면 얘가 조금 더 밑으로 누워 있긴 하지만, 얘 누워 있는 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쪽을 앞으로 올려서 역시 물의 저항을 조금 더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개가 사실은 저항력은 비슷해요. 근데 두 개를 똑같이 사용을 해보면 실제로 얘가 저항이 더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을 이파리에 받아서 넘기는 방법이 달라요. 얘는 이파리 넘겨서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얇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항이 적은데, 얘는 약간 이렇게 조금 이 바디 쪽에 넘기는 부분은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저항이 더 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똑같이 딥용이지만, 얘도 충분히 그 딥용 안에서 속도 차이가 구별해서 할 수 있어요. 얘는 조금 더 천천히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조금 더 빨리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크랑크에 대해서 뭐 디크랑크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뭐 미들렌즈 같이 이파리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연습해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수심대까지 들어갔다는 만족감 하나 가지고 일단 디크랑크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디크랑크를 사용하면서 내가 이제 나름대로 같은 디크랑크라도 정말 빨리 운행해도 내가 좀 덜 부담이 되는 크랑크가 있고, 좀 더 빨리 운행하려니까 부담이 되는 크랑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낮은 데서 했다면 사실 두 개가 속도가 별로 손에 느끼는 저항이 크지 않은데, 얘가 이미 깊게 들어가 있는 점점 밀도가 세지는 그 깊은 데서 운행을 한다고 치면 요 이파리의 약간의 차이라도 손에 느끼는 저항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속도 구분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디크랑크도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용하니까 이 XD라는 이 제품만을 계속 선호할 거냐? 아니죠. 천천히 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땐 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크랑크도 종류는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6m, 8m 디크랑크도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참 설계에 약간의 차이예요. 이 약간의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미제 크랑크들이 이렇게 이제 끝이 약간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하게 설계가 참 잘 된 거예요. 일자로 돼 있는 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냐면, 자, 어떤 때 대표적으로 차이 나면, 일단 이 손에 이 물을 넘기면서 좀 부드러우면서도 여기 끝에 받아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그 역할도 충분히 해는 역할을 하는 설계가 되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일자로 되었다고 설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물의 저항이 달라져서 속도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쪽까지 머리가 된 사람들은 충분히 이게 사용 이제 서로 간의 장점이 생기는 거고, 다만 같은 바텀을 했을 때 얘는 지금 바닥에 쪘을 때 얘는 그대로 똑같이 장력을 그대로 받는 거라 얘는 바텀이 잘 안 돼요. 자꾸 긁고 나가려고 해요. 근데 얘는 여기 받는 거에서 이렇게 이제 좀 올라가 있는 상태라 들어주면 얘를 땅에 닿고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이미 물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얘는 좀 더 이 바닥에 정에 쉽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만약에 그냥 막막한 수심대를 서스펜드를 한다면 바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둘 다 똑같이 부담 없이 바닥에 대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죠. 근데
똑같이 얘를 연한선부터 해서 얕은 것부터 만약에 바닥을 찍어 가면서 내려온다 그러면 얘는 이런 구조의 이제 크랑크들은 상당히 바닥을 극복하기가 좀 이렇게 껄끄러운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닿으면 이렇게 자꾸 무너지게끔 설계가 이걸 올려줌으로써 그 설계가 가능한 거예요. 아, 정말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정말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뭐 어떤 모양 차이인가? 그러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이해를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됐을까? 라는 걸 이제 하죠. 그 다음에 또 바닥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이따가 이제 액션의 방법을 조금 잠깐 얘기하겠지만 바텀이 됐을 때 이 이제 그 크랑크 종류가 보면 이렇게 표면이 일자로 잘린 거가 있고 둥그렇게 이제 밑에가 설계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심하게 이렇게 둥그렇게 된 거, 완전 대표적인 거 두 가지 한번 예를 들게요. 자,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똑같이 바닥을 찍었을 때 여기가 일자가 된 거는 바닥에 그만큼 많이 넣고 넣은 상태에서 얘가 당기면 얘가 갈 수 있는 이 위치가 옆으로 얘가 가려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질이 누우려는 성질을 가지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평면적인 그 어떤 장애물들, 그러니까 평면적인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잘 넘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초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그다음에 돌바닥에 좀 큰 돌멩이로 됐을 때 이런 것이 훨씬 더 장애 극복이 바텀을 사용하시기가 더 유용한 거고, 일반적인 바다리나 자갈이나 자른 돌바닥들 이런 데들은 얘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찍었을 때 얘가 이렇게 넘기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돌 수 있는 성질을 그 구조가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른 것들을 이렇게 똑같이 당기는 입장이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에서 바닥의 바텀의 그 사용 능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제 구조가 있어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이제 아까 이제 그 민호 모양의 잎에 대해서 연습해야 될 이제 그 이제 어떤 연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크랑크베이트의 이제 보편적인 한번 액션을 대표적인 걸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일단 크랑크는 그 이제 감기 위해서 일단 사용을 하죠. 자, 그 전에 이제 글로 제가 표현했을 때 리액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좀 새롭게 자꾸 이제 좀 이해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리액션이라는 것은 새로 액션을 준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리액션이라는 개념을 베스 입장에서 보면 뭐지? 변화가 생기는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크랑크베이트를 계속해서 같은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딱 쓰면 베스 입장에서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리액션이에요. 쓰는 것도 리액션, 다시 스타트하는 것도 리액션이에요. 다트가 빨리 가다가 섰다? 리액션, 다트가 시작한다? 리액션. 뭔가 변화가 베스 입장에서 상황 변화가 생기면 얘는 리액션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못했다 뭐가 훅 지나간다? 리액션. 그래서 리액션의 그 범위는 단순하게 뭐 이렇게 바닥에서 강한 호핑, 뭐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깨져서 리액션, 이런 개념에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베스 입장에서 변화를 주는 액션은 다 리액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크랑크베이트나 민호나 뭐 어떤 뭐 루어를 운행하는데 이제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리액션은 정말 다양한 경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암프로리그나 Y리그의 바닥에서 강한 그 쇼초킹으로 리액션을 발생을 해가지고 베스를 잡게 한다. 뭐 이제 그런 액션도 알려드렸지만 리트로브도 똑같아요. 리트로브도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는 수초 같은 데 집어넣다가 턱 빠져나올 때 잡히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집어넣고 의도적으로 자꾸 이제 빼려는 리액션이라는
리액션을 이제 유도하려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냥 멀쩡한 그냥 일반 물에서 감는 거에 리액션은 뭔가? 그럼 가다가 탕탕 이렇게 머리가 잘못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리액션은 똑같이 그냥 일정하게 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턱 섰어. 그러면 베스 입장에서는 리액션이야. 이게 왜 섰지? 먹을 수도 있고, 이놈이 가만히 바라보고 이제 이놈이 분명히 먹을 게 아닌데? 라고 하는데 움직이면, 이게 도망가네? 이게 리액션이라는 거죠. 또한, 크랑크 베이트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운행이 되다가 딱 스톱이 되면 대부분이 다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밀도 물이 누르고 있잖아요. 이 누르는 각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서히 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베스 입장에 있을 때, 이게 일정한 속도로 또 천천히 도망가거든. 얘도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이 리액션의 개념만 가지고 이 크랑크를 운영한다면 정말 다양한 액션이 나와요. 리트리브 하다가 트위칭, 스테이,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계속 트위칭, 그 다음에 리핑, 리트리브, 스톱, 앤 고. 그래서 어떠한 일정에 그냥 감다가 쓰면 좋겠더라, 감다면 쓰면 좋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베스 상황에서 이 포인트에서 멀어질 때는 내가 뭐 정지 시간을 오래 줄 거야. 아니면 그 사이에서 좀 한번 액션을 줄 거야. 아니면 어느 정도 왔는데 여기 장애물이 있어. 그러면 베스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강하게 끌어서 내가 얘를 끌어낼 거야. 이런 조합들이 포인트별로, 베스 패턴별로 자꾸 응용이 되고 발전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고 섰다가 감고 섰다. 그거는 보통 일반적인 속도에서는 제가 그렇게 뭐 좋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경험들은 많겠죠. 감다가 섰다가 감으려고 그러니까 많이 쳤어. 근데 사실은 거기에 효과가 되는 효과를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일괄적인 천천히 이제 보통 사용하는 속도로 했다가 섰다가 가는 거에서는 사실 섰다가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조화가 많이 나진 않아요. 다만 그 상황에 포인트에서 베스가 브레이크에서 바라보고 있는 고기를 지났는데 섰다가 가니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그 관심 그 거리가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거나, 어떠한 같이 두세 마리가 따로다가 경쟁에 의해서 이제 먹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리트리버 스톱, 리트리버 이렇게 만약에 운행을 하는데 가장 효과를 보는 거는 고속이에요. 고속으로 할 때는 정말 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 자극을, 그러니까 감각적인 리액션 위주로 이제 벌써 운행이 되다가 스톱이 되면 쿵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정말 빠르다가 섰다가 정말 빨리 했다 섰다가 하는 거는 정말 스톱했다가 고하는 액션에서 가장 효과를 보는 건 사실 정말 고속 액션 때는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직벽이나 이제 석축 같은 데를 이렇게 배에서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치고 이제 갈 때는 정말 빠르게 하고 섰다가 정말 빠르게 했다 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네 바퀴 정도 돕고 한 1초 안 되게 또 갔다가 섰다가 이렇게 주로 저도 이제 빠르게 할 때는 주로 이 한 가지 동작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디크렁크 가지고 이제 빨리 해가지고 이제 섰다가 해가지고 잡는 경험들이 좀 생기는 분들은 내가 손의 감각을 안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빨리 하고 스톱시키고 빨리 하고 스톱을 할 거예요. 근데 왠지 오늘은 좀 자신이 좀 떨어져. 그러면 이 속도가 맞나고 좀 느리게 했다가 섰다 느리게 했다. 근데 사실 느리게 했다 섰다가 느리게 했다 섰다가는 빨리게 했다 섰다 하는 것보다는 좀 조화가 떨어지는 그 베스 상황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텀 덤핑이라는 거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댐이나 이제 강계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뭐 낚시를 하고 또는 이제 워킹도 가능한데, 자, 바텀 덤핑 같은 경우는 크랑크가 이제 쭉 이제 잠행을 하다가 장애물에 부딪히는데, 이 장애물 부딪히는 걸 가지고 이제 베스를 이제 자극을 주는 방법이 이제 바텀 덤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바텀에 이렇게 덤핑을 한다는 거는, 자, 이 경우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베스가 이제 여기서 딱 이제 바닥에 닿는 순간에 따르고 있다가 이제 자극을 받았어요. 자극을 받았는데 얘가 먼저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가서 얘를 가지고 훅 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쭉 내려가다 바텀 딱 대고 사람이 놀라서 섰을 거잖아요. 이래서 정지에 의해서 입질을 해야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텀을 덤핑했는데 브레이크 라인에 바텀이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면서 주르륵 되겠죠. 그러면 이 밑에 있던 애들이 리트리브 개념에서 또 얘를 이제 입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텀 덤핑은, 저는 기본적으로 바텀 덤핑은 일단 베스를 도망가게 한다. 베스를 너무 자극을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캐스팅하고 베스를 잡을 때 저기 베스 있어, 베스 머리 맞춘다는 개념으로 사실 캐스팅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거기 정말 베스가 있어 더 던지는 거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던지고 베스가 머리를 돌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라이벌 안에 어디서 내가 운영을 할 거야라고 하면 운영 방법을 자꾸 이제 응용을 하고 이제 더 기다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예, 우연찮게 베스가 있는 자리나 베스가 이제 너무 근거리 있을 때 얘가 바텀을 해버리면 얘는 도망갈 확률이 많다. 근데 물론 사이즈가 큰 것들이 좀 두려움이 적은 것들은 얘가 고개를 휙, 이게 도망갔다 고개를 돌리고 바로 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텀 덤핑이 효과가 좋을 때가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은 베스를 너무 자극을 주고 경계심을 많이 준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바텀 덤핑이 사용할 때가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텀 덤핑으로 인해서 이 루어 크랑크가 불규칙한, 나도 상상치 못한 불규칙한 상황이 물속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리액션이 내가 모르는 리액션의 발생으로 해서 베스를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의미에서 바텀 덤핑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바텀 덤핑 하다 왔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생겼어. 큰 바위를 타고 갔더니 이상하게 깨졌어. 이래서 또 못 쓰네. 그래서 바닥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상황을 내가 조금 더 베스에 내가 모르는 리액션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텀 덤핑이고, 이거 좀 기술적으로 이제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좀 베스에 대한 뭐 포인트에 베스가 머물러 있는 내가 정말 잘하는 데라든지, 어떤 내가 정말 특별히 많이 공략하는 포인트에 어떤 험포가 뻘떡 올라와 있는 그곳에 내가 공략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바텀 덤핑이 또 어떤 효과를 하냐면, 가서 그곳에 바텀을 한번 찍은 다음에 얘를 그대로 놔둬서 계속 띄우는 겁니다. 계속 천천히 띄우면 크랑크들이 보통 이제 그 3m 미만인 거는 이 플로팅 속도에 의해 가지고 이 정도로 좀 빨리 뜹니다. 예, 그러니까 요 속도라고 보면 돼요. 이 정도로 빨리 떠요. 그리고 뽕 뜨죠. 근데 4m 밑으로 5m, 그 다음 디크랭크로 가면 누르는 양이 수압이 상당히 세요. 그러면 이제 물론 바디가, 이제 디크랭크들은 바디가 커서 이제 튜닝한다고 편납, 물론 이 안에 그 무게 밸런스에 상당히 큰 만큼 무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바디가 이제 크고 아무래도 얘보다는 부력도 적고 그다음 위에 누르는 양이 있으니까 뜨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예를 든다면, 자, 요 정도 차이로만 볼게요. 자, 얘가 정도 바닥을 찍고 뜨는 속도는 약 한 이 정도로 뜹니다. 이 정도로. 네. 근데 얘가 바닥에 놓고 뜨는 속도는 정말 이렇게 느리게 떠요. 자, 그러면 제가 논을 말씀드리지만, 리액션이라는 입장에서 또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일정한 액션에 자극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베스가 와서 바텀이, 내가 베스가 잘 머물러 있고 잘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에 와서 자극을 한번 준 다음에 서서히 또 일정하게 이거 계속 도망간다면, 얘가 보통 베스가 2m까지는 정말 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 그러면 쭉 가다가 내가 정말 올라가기 힘든데 내가 도저히 얘 궁금증을 못 이기겠어, 그러면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텀 덤핑을 그렇게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텀 덤핑의 주로 그 사용 용도는 무조건 바닥을 긁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려는 용도가 아니라 남들이 해서 바닥을 하는 바텀이라 있었더라. 그건 내가 바텀을 많이 했더니 내 이 저수지에서 내가 이 낚시하던 데서 조가 좋았더라. 이 특징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바텀 덤 중에 뻘인 데나 뭐 잔돌이거나 뭐 불규칙하거나 브레이크거나 능선이거나 이런데 내가 바텀 덤핑을 뭐 띄어도 보고 스테이도 주고 뭐 어떻게 넘겨도 보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그 운영 방법을 자꾸 경험치를 쌓으면 바텀 덤핑의 근본인 바닥에서 내가 어떻게 깨질 수 없고 어떻게 깨질지 모르고 어떤 리액션이 나올 줄 몰라서 뱃삭에 어필할 수 있는 순간이 보통 끌 때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바텀 덤핑을 이제 응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액션 주는데 이제 미들렌지 디크랑크까지는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미들렌지도 4m가 넘으면 사실 힘든데 보통 3m 미만 정도의 크랑크들은 충분히 뭐라 그러죠? 닷들하기는 좀 뭐하고 이렇게 깨지는 액션으로 얘를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액션을 줘서 하는 것들이 제 경험으로 보면 포인트가 일단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거는 수초 굴락이에요. 수초 굴락 안에나 갈대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액션을 주게 되면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이 셜록 크랑크, 예를 들어서 한 1.5m 정도 들어가는 크랑크를 이제 갈대나 이제 수초 너머에 넘겼어요. 넘겨서 계속해서 일정하게 끌다 보면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근데 던지고 액션을 주면 여기에 받는 수류와 그 양이 있는 데다가 뭔가 더 걸치게 되면 잘 깨져요. 그러면 트위칭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잘 빠져나오면서 베스한테 자극을 주고 끌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장애물에서 크랑크를 운영할 때는 감는 낚시도 해요. 감는 낚시를 하지만 조금 더 빨리 감아서 끌어내게 하고 아니면 리핑식으로 끌어내고 아니면 정말 트위칭을 계속 연속으로 했거나 스텝 위에 줬다가 트위칭을 해가지고 베스를 끌어내는 용도로 이제 트위칭 액션을 좀 주기도 해요. 그래서 크랑크는 실제로 내가 뭐 민호같이 다양하게 액션을 주고 웜같이 액션을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은 좁아요. 일단 그렇지만 크랑크의 장점은 베스를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로인 건 확실해요. 그러면 얘의 일단 기본 목적은 리트리브에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용을 시키는 거 있고 다만 그 사이에 자극을 주는 리액션을 섞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바닥을 이용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낚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총괄해서 이제 크랑크의 유형별로 수심별로 운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랑크는 실제로 뭐 다양하게 액션을 주기가 좀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뭐 액션 방법이 한정될 수는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물의 저항에 대한 속도, 베스에 맞춘 패턴에 맞추는 속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조금 더 리액션에 대해서 바텀을 하던 수초사에서 뭐 리액션을 주던 어디 장애물에서 끌고 나오는 리액션을 주던 어떤 리액션을 주는 것도 내가 경험치가 점점 많아지면 베스를 이해하고 그 상황을 좀 더 이해하고 패턴을 찾아 나가면서 정말 더 근사한, 더 근접한 그런 그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용어에 자꾸 뭐 치우치지 마시고 스톱앤고 어쨌든 뭐 스톱앤고 뭐 리트리브 스테이 뭐 이제 그런 용어에 하지 말고 베스의 상황에 포인트에 나가 어떻게 리액션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어떤 리액션을 첨가를 하면 베스한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개념으로 액션을 연구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